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현대차 얘기 먼저 해볼까요? 현대차의 극명한 그 대립된 리포트가 외국사와 국내사하고 나왔습니다. 외국사는 CIMB증권, 말레이시아 계열이고 일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를 또 운영하는 회사, 은행이고 큽니다. 근데 CIMB에서는 물론 한국인 애널리스트가 낸 리포트에는 타켓 프라이스 목표가를 14만 원 제시했어요. 현재가 25만 원이니까 밑으로 11만 원 더 떨어진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셀 리포트라고 볼 수 있겠고 매도 리포트. 반면에 국내 증권사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3만 원 제시를 하는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어디로 따라가야 됩니까? 현재 25만 원인데 위로는 8만 원의 여유, 밑으로는 11만 원의 공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차 실적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실적 나왔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선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뭐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 아마 보셨을 텐데 뭐 실적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어떤 증가세는 분명히 나타났었고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런 그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현대차는 그 전기차 그 플랫폼을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상보다 빨리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향후에 나아갈 방향은 지금 확실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EGMP라고 그렇죠. 하는 개념을 사실 이제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뭐 외국계 증권사가 조금 뭐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보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를 들자면 하나는 속도가 너무 지금 주가에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사실 연말에 좀, 환율이 가파르게 좀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충분히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충분하고 그게 뭐 그게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다만 주가가 이제 올라온 거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좀 못 따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렇다면은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뭐 기대감은 많고 당연히 지금 뭐 현대차의 어떤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일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저는 뭐 주가가 앞으로도 더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어떤 그 미리 좀 올라온 반영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의견은 충분히 엇갈릴 수 있는데 네, 저 증권, 그러니까 CIMB 리포트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제가 또 받은 건 오늘인데, 예.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어제 대량 매도, 무엇을 그렇죠. 팔았는지 그 리스트는 제가 잘 보진 못했습니다. 현대차가 좀 일부 있었겠죠? 있죠. 맞습니다. 예. 오늘 저 리포트의 영향이 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뭐 사실 어제는 사실 현대차보다도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압도적이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00만 주 넘게 팔았기 때문에 뭐 압도적이었고 뭐 현대차도 좀 일부 팔긴 팔았습니다만은 오히려 기관들이 어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더 판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방향성의 문제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미래 가치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비근한 예로 테슬라 얘기를 듣는 거죠. 네. 테슬라의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 내 상대적으로 완전히 지금 속된 표현으로 망가진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일본의 이제 그 메이저 업체들 말고 약간 마이너한 업체들. 우리 이제 이런 업체들은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지금 줄어든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더 직격탄을 맞은 건데 결국 방향성은 그겁니다. 그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또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 미래차의 방향성을 못 따라가는 업체들은 지금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현대차는 분명히 아직까지 그 뭐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있습니다만은 방향성은 미래차의 방향성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러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가치로 인정을 해 주느냐가 향후 주가를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글쎄 올 봄에는 아마 이제 그 UAM이라고 하는 도시명 그쵸. 이동, 네. 드론 택시 이렇게 예, 그런 거죠. 그 GBC를 이제 그 삼성동에 좀 올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100몇십 층에서 낮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동으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계류장, 네. 착륙장 이런 것들 하려고.
뭐 그런 것도 먼저 선보이고 치고 나가면은 CIMB의 14만 원은 이렇게 쫙 내려갔다가 33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김현 가장 매니저는 좀 바라는 바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현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14만 원의 목표 주가 저희가 뭐 셀트리온도 봐왔었고 테슬라도 봐왔잖아요. 네. 이런 이제 소위 셀 리포트, 뭐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하는 이런 리포트들이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작년에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때 이제 한 1조 7천억 조금 못되게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왔고, 뭐 1분기, 2분기에 뭐 8천억, 5천억 정도 나오고 3분기 때 이제 좀 적자가 나왔잖아요. 이 전부 이제 합해 보면은 아마 목표 주가 14만 원은 작년의 영업이익을 딱 기준으로 이론적인 가격을 좀 평가를 해보면 14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온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뭐 그 리포트를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논조가 어떤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4만 원 정도면 적정한 가치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기업들의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미래 가치를 얼마나 이제 반영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년, 3년 이후에 이 회사가 얼마나 이제 큰 성장성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을 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온 뭐 LG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저는 다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4만 원의 목표 주가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기아차 그룹의 어떤 미래 청사진, 그리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청사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이제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래차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이제 괄목할 만한 이제 점유율의 이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후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대 주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 미래차 시장에서 이 GMP의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먼저 문 열어보면 알 거고. 자, 오늘 일발 장전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기 자전거 업체 이지고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353% 급등했다. 이 뉴스가 이제 좀 달막하게 나왔어요.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동차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운송수단이 뭐든 배터리는 2차 전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맥으로 연관 지어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관련 기업 찾아봅니다. SFA라는 기업이죠. 네, 뭐 이렇게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주가는 좀 무거운 편인데, 자,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 기업은 원래는 이제 그 SDC, 삼성 디스플레이향 OLED 물류 장비로 이제 각인이 딱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물류 쪽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하고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비디스플레이 쪽 지금 말씀드린 대로 OLED뿐만이 아니라 반도체하고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쪽을 좀 많이 주목하는 것 같고요. 기존 매출을 15%대에서 36%로 한 2배 이상 넓게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주 공시를 보면은 지난해 2차 전지는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향 그 물류 공정 장비 수주가 있고요. 반도체는 국내 메모리 업체로부터 이제 그 OHT라고 하는 웨이퍼 보관 용기 이송 장비, 이것도 초도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뭐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또 성공했다고 하니까 국산화 수혜주 뭐 이렇게 또 붙일 수는 있겠죠. 중국향은 이제 BOE라든지 티안마 이쪽 회사들의 장비 수주인데 지난해 조금 껄끄러워가지고 약간 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뭔가 또 오늘 아침에 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향도 그렇고. 자, 그래서 장비 업체 쪽, 뭐 SFA, 뭐 워낙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기업이긴 하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붙여주시죠, 내용을.
SFA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밸류체인 그 어떤 그 공통되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소부장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종목 중에서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전혀 이제 한 종목에 더 붙이자면은 솔브레인 우리가 뭐 솔브레인. 너무 잘 아시는 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30만 원 드디어 이제 30만 원에 당도를 했는데 뭐 솔브레인 같은 회사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랑 그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할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드디어 30만 원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도 좀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20%대를 항상 기록을 하는 회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그 들어가는 소재 뭐 이제 그 시가객 같은 경우는 전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소재 한 그 시가객의 한 80%를 공급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50% 정도를 솔브레인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이제 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리고 이천지 관련해서도 전액 시장의 30%를 또 솔브레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그 반도체든 이천지든 간에 굉장히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겹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유럽 진출 뭐 헝가리에다가 이천지 공장을 건설하면서 네.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그 이제 현지 공장 현지 회사 현지 이제 업체 현지 이제 그 법인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뭐 아시겠지만은 뭐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브레인에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역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종목은 지금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전형적인 그 어떤 그 상승 종목의 모습. 그러니까 어제 쉬었다 주가가 가고 딱 쉬었다 가고. 30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어제 딱 30만 원이었어요. 네. 뒤에 저렇게 30만 딱 원이 그 끝자리에서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오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주가가 좀 고가 있는 종목이라서 선뜻 손이 안 나가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이 이제 안정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부장님이 네, 딱 하나 또 붙여주셨고, 김영 매니저는 어떻게 볼까요? 네, 부장님이 말씀하신 솔브레인 저도 한 표를 좀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장비의 이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 이제 딱 떠오르는 기업이 오늘 이제 SFA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SFA만큼이나 이제 또 무거웠던 장비 종목 중에 하나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올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장비를 만드는 기업 중에 아직도 좀 저평가된 기업이 좀 있을까? 나는 뭐 단기간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쭉 추세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SFA라든지 AP 시스템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오늘 뭐 일발장전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딱 한 종목 떠오르는데 바로 이제 피롭틱스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회사가 원래 이제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OLED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 장비를 이제 만들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그 삼성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하고 나서 UTG 또 커팅 장비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OLED라든지 UTG와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회사가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필 에너지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헝가리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헝가리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삼성 SDI를 이제 떠올리시잖아요. 삼성 SDI가 뭐 어저께 또 장중에 80만 원을 넘게 이제 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eGNT 이제 플랜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배터리 이제 공급사로 이제 낙점이 됐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피롭틱스의 자회사 필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2차 전지 노칭 장비를 또 헝가리 공장에서 삼성 SDI 쪽으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투자의 이제 결과물이 이제 서서히 좀 보이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뭐 실적이 기존의 이제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뭐 딱 들어맞는 종목으로 피롭틱스라는 종목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 금융투자에서 이정기 팀장이 또 레포트를 냈네요. 때마침. 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참, 세상 살아가 재밌어요. 하여튼 그 2차 전지 장비, 요즘 보면은 중고 장비 우리 한번 그래서 업체를 얘기했는데, 서플러스 글로벌, 불을 뿜어버렸죠. 장비가 없어요. 뭐 그것이 이제 8인치 웨이퍼의 그 뭐 이런 쇼티지도 뭐 주제를 잡았지만, 장비를 잘 모디파이하고 그다음에 리퍼하고 우리나라 손기술이 좋잖아요. 사실 그 얼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장비를 들여오지만 그 에이맷 장비를 약간 틀어가지고 이리저리 커스터마이징하고 대포하는 거는 잘합니다, 우리나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여튼 장비, 2차 전지 장비, 뭐 하여튼 장비 시장이 조금 주목을 받는다 이 얘기였고, 뭐 추가로 또 더. 뭐 사실 뭐 지금 뭐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종 보면은 종목들은 다 나온 것 같고요. 다 나온 사실 것 이제 같나요? 네. 어떤 하나의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업체라든가 이차전지 업체라든가 이제는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한쪽을 하면은 다른 쪽의 그 기술을 개발하기도 굉장히 그 용이한 그렇죠. 이런, 디스플레이나 그렇죠. 반도체나 맞습니다. 2차 전지나 비슷해요. 사실 그 장비가 네. 그 장비고 그 장비가 그 장비고 그 소재가 그 소재거든요, 틀면 사실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도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사업 영역 확장은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기존에 하던 기업들이 2차전지 쪽으로의 확장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쪽 시장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종목들을 보실 때 만약에 그런 공시가 뜨고 그런 뉴스가 뜬다면은 그 종목은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초기에. 그러면은 상당히 의외의 시세가 날 수가 있으니까 사실 필옵식스 같은 경우도 시세가 꽤 났거든요. 그렇죠. 그런 뉴스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 향후에도 충분히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충분히 삼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반도체 장비가 제일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 밑으로 이제 2차 전지, 거기에 좀 더 나가면은 뭐 아까 뭐였죠? 하여튼 그런 장비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약간 하부 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야 될까? 그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하면은 다 또 적응해서 수주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이 있다. 장비 쪽은 이렇게. 김현 매니저는 이제 정리하고 돌아오 또 본 일 네. 보셔야죠. 네. 오늘 이제 물러가기 전에 한 종목만 더 제가 추측을 좀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오늘 앵커께서 일반장들 이제 주제를 말씀하시기 네. 전에 이지고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막 300% 넘게 네, 급등했다는 거 맞아요. 전기 얘기했잖아요. 자전거. 그렇죠. 전기 자전거. 이 전기 자전거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떠오르거든요. 모텍이. 네,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구동 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이제 구동 모터를 생산하는 거의 뭐 국내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이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아모텍도 오늘 만약에 이제 뭐 이지고라는 기업이 상장된 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면 관련된 수혜주로 아모텍이라는 기업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뭐 장이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뭐 국내 증시 이쁘게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이니까 오늘 이벤트는 없고요. 네네. 네. 오늘 이벤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종목 키워드와 그다음에 일발장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